전력 강화 분석 회의를 마치고 나서 이렇게 언론에 브리핑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더 이상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하기 힘들다는 판단이 있었고 교체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전반적으로 모아졌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질로 결론 났다고 보는 상황이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어제 4시간 회의 후에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한 명 정도 빼고는 나머지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경질하자라는 의견이 있었다 등등의 여러 또 산발적인 취재 내용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클린스만 감독 LA 미국 자택에서 화상으로 연결을 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준비한 것처럼 손흥민과 이강인 갈등 때문에 이런 부진한 성적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라는 것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의 전언으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참 추위의 사태인데, 자 그럼 이런 상황들 어떻게 보시는지 19년차 축구 전문가, 축구 전문 매체 풋볼리스트 서호정 기자 직접 모셨습니다. 서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좀 분노를 많이 하실 것 같긴 합니다. 네. 이제 약간 분노를 넘어서 네. 해탈의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제 회의부터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나온 어떤 의견들 종합을 해보면 전술적 준비가 부족했다 감독이, 그리고 선수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업무 태도 그러니까 원격으로 일하는 것 등등을 꼽아볼 수 있는데 어제 회의 내용 중에서 서호정 기자님은 어느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약간 그 황보관 그 대외기술본부장이 브리핑을 할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제서야 이제서야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민들한테 내놓는다는 브리핑이 이렇게 차별성이 없나. 예. 사실 어제 이제 전력강화위원회가 2시경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나서 브리핑까지 2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네. 사실 저를 비롯한 축구 전문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 2시간이 왜 걸릴까? 네. 기대를 한 측면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뻔한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지금 엮여있는 여러 다른 이슈들에 대한 입장도 전력강화위원회 그리고 황보관 본부장이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내용이 너무 그냥 뻔하게 예상 가능했던 부분들, 그리고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받아왔던 내용을 그냥 종합 정리해서 알리는 수준이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방송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전력강화위원회는 결단을 내리지 못할 것이다. 아하. 예. 결국은 정몽규 회장이다. 예. 왜냐하면 정관상 전력강화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은 대한축구협회에서 2021년 7월에 조용히 정관 개정 52조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원래 전력강화위원회는 대표팀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네. 그거는 결국은 감독의 어떤 생사 여탈권까지도 전력강화위원회 그리고 전력강화위원장이 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이게 2021년 7월에 조원 자문 역할로 축소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조원하고 자문하는 역할의 조직이 어떻게 감독의 경질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몽규 회장이 결정하는 걸로 정몽규 회장의 예. 1인 힘이 더 커졌다고 보는 거네요. 저는 이 방송도 그렇고 다른 방송이 그렇지만은 줄곧 주장하는 게 이런 식이면은 실질적인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은 정몽규 회장이다. 예. 여기서는 그냥 회의를 하고 의견을 중지를 모았다고는 하지만 이것조차도 정몽규 회장이 어떤 다른 사유나 명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한다고 하면은 그냥 경질을 논의한 것만으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아하. 어제는 사실 아무런 어떤 크게 의미가 어떻게 보면 없었다라고 보시면 임원회의도 그랬고요. 네. 전력강화위원회도 그렇고 지금 밖에서는 이것이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결정하는 자리다라고들 얘기하지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요지는 사실은 이건 요식행위로 끝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물론 지금 워낙 여론이 거세고 협회 내부에서도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보니까는 지금 경질론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이지 좀 실체 부분은 그렇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력강화위원회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쭈면 어제 클린스만 감독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있는 줄도 몰랐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전언으로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문 역할을 하는 이 전력강화위원회가 자문 역할조차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감독에게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전술적인 조언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런 존재감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클린스만 감독이 참 이 화법 네. 웃으면서 조용히 먹이는 이 화법이 어제도 이렇게 나왔다고 보는데 네. 근데 클린스만 감독 입장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전력강화위원회가 클린스만 감독 시대에 제대로 이렇게 운영된 것, 그러니까 전력강화에 소집돼 가지고 뭔가 의논을 한 게 클린스만 감독 선임 이후 이번 처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할 당시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지금 전력강화 위원장인데 네. 마이클 밀러 위원장이 새롭게 선임이 됐기 때문에 그때 전력강화 위원들과 대면으로 상견례를 했고요. 네. 이후에 감독 선임 과정에서 화상회의를 2차례 했는데 그 화상회의 내용도 정보가 공유되는 부분이 굉장히 부실했고 어떻게 보면 일방 통보에 가까운 그런 과정에서 지난 1년 동안 제가 접촉한 3-4명 정도의 전력강화위원들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솔직히 무기력감을 느낀다. 현타를 느낀다. 요즘 표현으로. 네. 그리고 이번 클린스만 감독 문제가 어느 정도 결론이 나면은 사의를 표명하고 싶다라는 전력 강화 위원도 굉장히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전력 강화 위원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은 한국 축구의 다양한 현장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오랜 시간 동안 증명해 왔고 네. 다 각기 능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모아놓고 대한축구협회가 전력 강화 위원회를 그냥 거수기 요식행위하는 그러니까 보고를 위한 프로세스만으로 지금 묶어놨다는 거죠. 1년 넘게.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하는 얘기가 나 여기 이런 자리 처음 와보는데 네. 참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불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전력강화위원들 어제 한 번 더 제가 볼 때는 무기력감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회의 내용 하나만 더 짚어보면요. 황보관 기술본부장을 통해서 나온 전언이 클린스만 감독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불화가 있었고 경기력에 영향이 됐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황보관 본부장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은 결국 그 불화를 탓했다. 자신의 책임보다는 선수들 간의 불화를 탓한 건데 이런 코멘트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죠. 어떤 전술적인 엉성함, 전술적 부재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에 그 부분은 내가 동의할 수가 없고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얘기해 주신 대로 손흥민, 이강인 두 선수로 대표되는 선수들 간의 불화, 원팀이 되지 못해서 우리가 실패했다. 이거는 명백한 책임 회피죠. 이번 아시안컵을 본 축구팬, 국민들 모두 우리가 위기 상황마다 요소에서 이 선수들의 활약 덕분에 겨우겨우 넘어왔거든요. 네. 호주전 때 손흥민 선수의 프리킥 결승골. 네. 그리고 1차전, 2차전 때 이강인 선수의 공격 포인트들. 그거 없었으면 우리는 애진작에 탈락했습니다. 어떤 감독의 전술이나 네. 리더십보다는 선수들 때문에 버텨왔다. 지금 해외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을 이제 쓰잖아요. 클린스만 감독 부임 후 한국 축구는 해조 축구로 바뀌었다. 네. 해조 축구라기보다는 저는 정확하게는 헤라 축구. 헤라 축구. 네. 어떤 뭐 본인은 전술적 디테일이 있다고는 하지만은 틀밖에 없어요. 틀 안에서 그냥 선수들을 풀어놓고 너희들의 어떤 개인 능력, 개인 전술을 믿는다. 네. 이건데 지금 그렇게 축구를 해놓고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선수들 탓을 한다. 정말 리더로서 너무 형편없는 발언이 아니었나. 근데 제가 많은 다수의 의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제가 반론하나 해본다면 우리가 이른바 좀비 축구라고 해서 막 90분 끝나고 계속 승리를 했을 때 이 정도의 목소리 있었어요. 물론 요르단전에서 패배하기 전이지만요. 결국 클린스만의 어떤 자율적인 리더십이 이렇게 빛을 보고 있다. 약간 그런 목소리 좀 나왔다가 지금 사그라들었거든요. 네. 그 목소리 다시 좀 조명을 해보면 그런 리더십도 인정할 만한 리더십의 형태 아닌가요? 저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스포츠 특히 스포츠라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가정을 잘 관찰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요즘에는 뭐 훈련 같은 내용도 이런 대회 기간 중에는 초반 15분 사실상 의미 없는 워밍업 시간 정도만 공개를 하고 나머지는 보안이라는 측면에서 네. 철저하게 미디어로부터도 숨기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은 결과를 통해서 과정이 이제 소개되고 해석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래도 16강, 8강에서 극적으로 이겼기 때문에 뭐 클린스만 감독도 아시안컵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본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드라마를 계속 만들면서 이겨나갔으나 아쉽게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드라마가
명품 드라마인지 막장 드라마인지 그 부분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과론에 맞추다 보니까는 클린스만 감독의 자율 리더십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조금 뒤에 얘기할 이런 문제들, 골마 있었던 어떤 선수단 내부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볼 때는 자율에는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책임을 클린스만 감독은 누구에게도 미리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사실 자율이라는 건 조직 안에서는 규율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규율 아래 자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클린스만 감독은 자율의 리더십이 아니라요, 방임, 방관, 방조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방임, 방조, 방관의 리더십이었다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축구 기자를 이렇게 오래 하신 분들 의견 요새 뭐 많이 출연들 하시니까 보면 정몽규 회장에 대한 쌓인 게 많은 분위기 같아요. 네. 언론 취재진들이. 그러니까 저는 악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네네. 악의 축이다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과연 정몽규 회장이 이 대한민국 체육단체 중에서 사실 실질적인 대한체육회보다도 어떤 주목도라든가 재정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더 거대한 조직을 네.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리더십을 지금 회장을 3선을 하는 동안에 네. 우리에게 얼마나 보여줬었나. 예,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 물론 전임 파울로 벤투 감독 때도 이 중요한 시기에 파울로 벤투 감독도 이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던 시간도 있었었잖아요. 네. 예, 그런 시기 때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면서 그 4년이 넘는 레이스를 완주하게 만들었던 것도 정몽규 회장이에요. 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슈틸리케 감독이라든가, 그러니까 대표팀이 위기에서 오는 시그널 때 그 네. 시그널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현명하게 대처하지 않아서 일을 더 키웠던 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처를 하지 못한 건 약간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까요? 자기 자리를. 그럼요. 아하.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해 3월 있었던 축구인 사면 파문. 아하. 당시에 뭐 승부 조작 관련 인사도 있었었고, 각종 뭐 여러 추문이나 네. 뭐 훈련 선수에 대한 폭행, 뭐 이런 정말 많은 일들이 섞여 있는 100여 명의 인사를 대거 사면하겠다. 네. 우리가 보통 정치권에서도 특별 사면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과정 때 나옵니까? 뭐 이렇게 좀. 어떤 정치적인 좀 우리가 축구 용어를 빌리는 빌드업을 위해. 네. 예. 당근책이 필요할 때. 그렇죠. 네. 뭐 정치적인 전체적인 포용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하잖아요. 네. 결국 그것도 그런 목적에서 시작됐는데 엄청난 팬들의 저항을 받게 되고 네.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되니까 결국은 철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경지를 결정하고 판단하겠지라고 하지만은 저는 뭔가 약간의 의심. 과연 정몽규 회장의 입에서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라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19년차 축구 전문 기자 풋볼리스트의 서호정 기자와 지금 이 한국 축구의 사태에 대해서 진단을 듣고 계십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댓글이 막 욕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뭐 왜 커버 안 쳐주냐, 뭐 이강인 등등 막 나오고 있는데, 이강인 선수 상황에 관해서도 잠시 후에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몽규 회장 본인의 거치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감독을 계속 유임시킬 때, 그리고 감독을 쳐낼 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그 네. 사선을 위한 어떤 중요한 축이었다라는 얘기를 이틀 전에 제가 이제 출연했을 때도 얘기를 예. 드렸었죠. 정몽규 회장은 여전히 다음 4년, 올해로 이제 임기가 끝나고 내년 1월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사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정몽규 회장이 지금 현재 본인의 거취를 좀 불명예스러운 상황을 최대한 명예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네. 제가 이번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뭐 이번 임기까지만 하고 물러나겠다, 아니면 즉각적으로 사임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은데, 감독과 동반 사퇴 이런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팬들이나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부분, 언론들도 좀 정몽규 회장의 리더십이 이제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의견을 내놓는 언론들도 있죠. 예. 그렇지만은 아마도 그런 발표까지는 없을 겁니다. 아하. 그것도 사실은 지난 히스토리를 본다고 하면은 네. 쉽게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아하.